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인해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아무 변동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상하이 종합지수가 휴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제거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번 주에 특별한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의 코스피를 연일 매수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의 코스피를 연일 매도하고 있지만 지금 한국 증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이지만 연일 상승 중이고, 코스닥 지수 역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은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옵션 만기일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4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유럽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와 홍콩 그리고 대만은 모두 휴장이었습니다. 특히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까지 휴장이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를 신경 안 쓰고 매매하실 수 있죠. 물론 상하이 종합지수가 휴장이어도 지금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장중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죠. 아침에 잠깐 갭을 띄워놓고 뺐다가 여기서 더 빠지는 게 아니라 장 막판엔 다시 들어 올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엔 지난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 때는 오히려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 이번 주 역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4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매수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역시 코스피를 매도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5천억 이상 매도 중이어도 장 막판에 갑자기 역전이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5천억 이상 장중에 던지고 있다? 그러면은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되기 힘들어요. 하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 때는 포지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장중에 투매가 나올 수 있고 장막판에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백악관에 초청도 받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의 도시바,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키옥시아죠. 키옥시아를 인수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게는 도시바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닉스에게 호재 뉴스인데, 뉴스가 나온 것 치고는 움직임이 정말 별로였죠. 오늘 1.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는 2.48%까지 잠깐 찍고 그 뒤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보시면은 위에서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눌러버리고 끝났습니다. 올라가려면은 눌러버리고, 올라가려면 눌러버리고.
물론 SK 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주식은 움직임이 둔했지만 한미 반도체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시면은 11.70%나 상승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 뉴스가 나왔었는데 구글의 픽셀이라는 폰의 차기 모델에는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새로운 칩셋을 투입하겠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 구글 픽셀이라는 휴대폰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휴대폰도 아니며 기능도 별로 없고 단순하게 가성비로 승부하는 휴대폰입니다. 하지만 판매량 부진으로 인해서 담당 부장 역시 퇴사를 했고 담당 인력도 감축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호재 뉴스는 아니지만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미국의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내일 모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오늘 아침부터서 위에 벽을 쌓아놓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있어도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죠. 저런 뉴스 덕분에 시간의 단일가부터서 이렇게 매수 대기 잔량이 17만 주나 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플러스 0.71%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의 소량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베팅, 종가에 사서 다음날 아침에 파는 매매가 상당히 유효했는데 지난주 제 영상에서 제가 직접 보여드렸죠. 내 계좌에는 지금 종가 베팅을 해서 플러스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뉴스만 보면은 너무너무나 설레린다.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서 우리 증시가 당연히 갭을 뜨고 시작할 텐데 옵션 만기만 아니면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옵션 만기 때문에 왠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가면서 내 종목이 안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수익이 전혀 변화가 없죠. 종가의 가격 그대로 아침에 팔았고 제가 샀던 종목은 오늘 아침부터서 내리더군요. 물론 종가 직전에 10분을 남겨두고 갑자기 급등하면서 종가까지 참았으면 오늘 참 큰 수익을 챙겼겠지만 아침에 일단 대응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좌가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도 차분히 잘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장 막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종가 베팅했던 종목 가만히 놔뒀으면은 아침에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할 필요도 없었고 아니면은 팔았던 그 종목을 막판에 다시 한번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너무 방심한 게 있었어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에는 막판에 크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이 사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못 하겠더군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반도체주들이 날아갔었죠.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안 나왔지만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정말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러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53%까지 상승이 나왔고 한미 반도체는 코스닥 종목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상당히 빠른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3.77%밖에 상승이 안 나왔지만 장중에는 얼마까지 올랐다? 장중에는 14.91%까지 올랐었어요. 자, 특히 여러분 러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윗꼬리가 나오면서 플러스 2.4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보통 이 종목은 장중에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로 전날에는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19%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2%,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8%까지 올렸는데 종가는 2.45%, 윗꼬리 전문가죠.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너무 짧게 봤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바로 팔고 나왔죠.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장초반 쫙 올렸다가 뺐다가 다시 올렸다가 참 정신이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근에서 사서 여기서 먹고 나가고 난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확 올라가는데 요게 좀 아쉬워요. 이게 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왔냐면은 얘도 러셀처럼 잠깐 올렸다가 바로 이렇게 빼버렸거든요. 바로 전날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올리고 여기서 꼭대기에서 올리면은 3일 동안 빼는 거. 이거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얘를 좀 너무 짧게 봤다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짧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떡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목도 떡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홀딩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너무 안 가요.
물론 거래량도 상당히 적지만 아침에 5분 띄워놓고 그 뒤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한미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시초가인데 여기 이렇게 밀리면서 오늘 1.95%로 마감이 되었고 아침에 잠깐 갭을 띄웠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대감이 너무너무나 컸거든요. 어제 생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지금 한국에 너무 많아서 어떤 섹터든지 막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어제 일요일날 나온 뉴스죠. 중국의 왕이 씨가 방한을 해서 외교부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시진핑 방한이 또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또 호텔, 레저, 스포츠가 가거나 아니면 영화, 엔터테인먼트주가 막 날아가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각인 개뿔 하나도 안 가고 오히려 마이너스 난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1%밖에 상승하지 못했고 강원랜드, 보합, GKL 한 틱 올랐습니다. 파라다이스 두 틱 올랐습니다. 아니 오늘장을 너무 기대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서 그런지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수익이 안 난 게 아니라 지난주 종가에 5,500만 원 정도 이렇게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만약에 내 종목이 갭이 5%가 뜨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죠?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갭이 5% 떴을 때, 6% 떴을 때 절반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길게 보자 막 이런 되지도 않는 상상을 했는데 하지만 막상 장이 시작됐는데 장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서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전환되고 개인만 이렇게 사는 걸 딱 보고 주말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한 건가 조금 허무해지면서 또 갭이 5% 6% 뜰 거를 생각을 했지 갭이 안 뜨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익절하고 나갔고 또 어제 이런 좋은 뉴스도 있었잖아요. 빅히트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를 품었다. 빅히트 주가 50만 원까지 간다. 자, 빅히트에서는 미국의 종합미디어 기업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을 100% 인수를 했고 여기에는 저스틴 비버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해외 뮤지션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제는 미국 시장에도 여러 가지 TV쇼에도 나오고 또 콘서트도 열면서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레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빅히트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오늘 빅히트의 주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2.0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봉이죠. 지난 고점을 뚫자마자 바로 쭉 빠지고 다른 엔터주 역시 별로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 하락.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5% 상승했지만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SN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진핑 방한 뉴스 플러스 빅히트의 뉴스, 엔터주라던가 호텔 신라라던가 중국 관련주 무조건 날아가고 거기다가 그동안 억제되어 있었던 카지노라던가 혹은 호텔 관련주 이런 게 움직이면서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을까. 특히 호텔 신라라는 종목은 증거금이 상당히 낮거든요. 증 25, 증 30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라던가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만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미수를 땡길 경우에는 1800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종목 뭐 증 50이라던가 증 55 같은 경우에는 1200까지밖에 베팅이 안 되지만 이렇게 증 30이라던가 증 20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00도 베팅이 가능해서 이런 종목은 움직임이 느리지만 그래도 베팅할 때마다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섹터들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물론 이런 뉴스도 있어요. 좋은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나쁜 뉴스도 보셔야죠. 오늘 한중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는 시진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코다리19 바이러스가 끝나는 대로 시진핑 주석은 한국에 방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지만 중화권의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시진핑 방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또 왕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막무가내인 사람이죠. 제가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라던가 지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우리나라 와서 막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악수를 권하면은 악수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어깨를 좀 툭툭 치고 가는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되게 많이 하고 가서 논란이 많이 있는 분이죠. 아무튼 저 뉴스 때문인진 몰라도 한국의 엔터주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조금 수익에 목말라 있어서 이렇게 좋은 뉴스만 검색하고 좋은 뉴스만 찾아서 다닌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뉴스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이 장고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는 마이너스 500을 찍었어요. 마이너스 500을 찍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복원을 시킨 건데, 복원을 시켰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주 동안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어. 그럼 그 2주라는 시간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시간을 낭비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고통받을 일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러는데, 앞에서 때려 맞은 거 드디어 복구를 시켰는데 그동안에 못 벌었던 걸 어떻게든 좀 벌어보려고 하니까 이 뉴스, 저 뉴스,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만 다 모아서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오늘 제가 생각한 대로 주식들이 안 움직이더군요.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날이 오늘이죠. 4월 5일 LG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하느냐 아니면 안 철수하느냐 바로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 시나리오가 나왔다라면은 정말 큰일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철수를 결정했네요. 자, L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부를 다른 업체에 매각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고, 여기 있는 인력들은 전기차라던가 혹은 미래사업 투자에 인력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AS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또한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접고 6G, 카메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을 배치해서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LG의 휴대폰 사업 철수 뉴스가 나온 다음에 거래가 30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LG전자 우라던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30분 뒤에 거래가 재개된 후 오히려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LG전자와 LG전자 우를 동반 매도했고, LG전자 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9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장중에 LG전자 우는 7.72%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1.90%이기 때문에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9%의 손실을 입은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주일 전에 휴대폰 사업을 접을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주가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만 3천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어떤 뉴스가 떠야지 LG전자를 탈출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감이 오질 않네요. 자, 그리고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으면서 로보스타, 로보티스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LG가 휴대폰 사업을 접고 6G라던가 카메라, 그리고 전장부품, 로봇 등에 필요한 역량을 배치하겠다, 이러한 기사 때문에 로보스타라던가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나 싶었지만 오히려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방 VA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7.63%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12.65%,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마이너스 15%의 손실을 입을 수 있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9.29%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19.72%, 위에서 만약에 잘못 잡았다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12%의 손실을 입을 수 있었죠. 자, 1등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애플카라던가 여러가지 LG 관련 뉴스가 나올 때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고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어요. 여기와 여기에서. 하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2등주라서 제가 상한가를 가도 윗꼬리만 이렇게 나오지 상한가를 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도 윗꼬리, 또 시간의 단일가를 보셔도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86% 상승으로 마감. 물론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잡혀있죠. 하지만 이거 다 해봤자 2억 약간 넘는 수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수량은 그렇게 크게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가 상당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왓챠에서 디즈니 콘텐츠가 빠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자, 기사를 잘 살펴보시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하반기에 한국에 진출하기 때문에 왓챠라던가 다른 OTT 업체에서 더 이상 디즈니 관련 영상을 볼 수 없다. 이러한 공시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왓챠 측에서는 4월 30일까지밖에 원래 콘텐츠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일도 아니에요. 아니 손오공은 얘는 오늘 왕구 관련 업체인데 왜 오늘 상한가를 갔을까? 아마 그 디즈니에 나오는 그 겨울왕국이라던가 그 인형 캐릭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손오공이라는 회사 자체가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지난번에 대주주가 바뀌고 상당히 안 좋아졌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옛날에 뭐 터닝 메카드라던가 혹은 또봇 이런 왕구 관련주가 잘 팔려가지고 2016년도에는 흑자 전환해서 정말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OTT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17.9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17.94%까지 상승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왔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 평소에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한번 급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쉬어갈 때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호가창이 상당히 얇아서 던지고 싶어도 잘 던질 수가 없고 또 IHQ 같은 경우에도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로 오르는데 얘는 실적을 보시면은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코다리19 바이러스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원래 실적이 감소가 되고 있었어요. IHQ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고 그 뒤로는 실적이 거의 안 나오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종목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 시진핑 방한 뉴스 때문에 오르나? 봤더니 디즈니 플러스더군요.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 조금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좀 남아있다고 해도 그렇게 큰 수급이 아니죠. 이 종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얼마짜리인가요? 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만 주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500명대인데 이것보다 더 증가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백신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인도에서는 자국민에게 먼저 백신을 맞추겠다고 수출을 안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약과 바이오주를 매수하는 경향이 심하죠. 하지만 오늘 제약과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이틀 연속 개인만 사고 있고 오늘 마이너스 2.5% 하락으로 마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이너스 3.46% 하락으로 마감되었고 수급 주체는 개인이죠. 이게 요즘 제약과 바이오를 통틀어서 종목들이 잠깐 반등 주고 빼버리는 경향이 너무 심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번에 유럽에 긴급 사용 허가 신청이 통과되었다. 이 뉴스를 띄운 다음에 잠깐 올려놓고 다시 제자리로 돌렸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뉴스 띄워놓고 다시 저점을 깨러 가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뉴스 띄운 다음에 단 하루도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또 30만원대가 붕괴될 조짐이 나오고 있죠. 제약과 바이오는 오늘 섹터로 보시면 아시죠? 섹터 자체가 다 내렸고 내리는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제약과 바이오주죠. 자, 그리고 오늘도 창투사 주식이 상당히 잘 갔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간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던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6.20% 상승. 야놀자 관련주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창투사 주식인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틀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했었는데 외국인의 수량은 오늘 전부 다 배출이 되었고 투신이 이틀 동안 매집했던 수량도 오늘 전부 다 나오고 말았죠. 그래서 내일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 또 매집했던 수량을 던질 수 있고 외국인도 이틀 동안 매집했던 수량을 내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지난주에도 지금 싱싱하게 움직이는 섹터하고 움직이지 않는 섹터 그리고 애매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신 여권이라던가 현대차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날 종가 하락 마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3.88% 하락으로 마감. 지금은 업비트 관련주, 두나무 관련주가 너무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회사들은 거의 다 상한가 내지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업비트의 코인 거래대금 하나가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뛰어넘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업비트에 들어가가지고 코인을 직접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메이저, 코스피지만 알트코인은 마이너,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코인에 빠진지 알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코인 상승률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00%, 193%, 153%. 한 달이 아니에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거기다가 여러분 한 달을 보세요. 한 달의 상승률 1300%, 1120%, 827%. 와, 윤석열 테마주 신풍제약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3개월째를 볼까요? 5496%, 3980%, 3336%. 와, 이래서 10대, 20대 청소년들이라던가 젊은 사람들이 왜 코인에 빠진 줄 알겠어요. 이거 윤석열 테마주 아무리 이런 거 해봤자 뭐예요? 먹어봤자 100%, 1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코인 시장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가 올랐다가 100%가 떨어집니다. 기절한 줄 알았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게 고점이 600이 넘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이 반토막이 나 있는데, 이거 여러분 일반인이 돈을 1000만 원만 넣어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0 찍은 건데 이걸 어떻게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 버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코인을 다 클릭해도 그냥 위로 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냥 물려도 존버하고 놔두면은 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내린 게 없어. 거의. 이건 새로 생긴 거라서 그렇지 내린 게 없어요. 그냥 물려도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올라가고, 물려도 놔두면 올라가고. 저래서 물려도 부담 없으니까 젊은 애들이라던가 요즘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시면 이렇게 1만 프로도 있고 5천 프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1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 됐네. 이런 식의 패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1년이 대박입니다. 1년에 24,000%, 14,000%, 11,000%. 그래서 주식에서 코인으로 넘어간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지겹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거 사놓고 꼭지에서 물렸어. 근데 2달, 3달을 기다려도 본전도 안 와.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만 기다려도 구조대가 오는데 누가 주식하겠어? 그래서 업비트 관련주가 계속 오르더군요.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단일가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승이 나왔죠. 플러스 10.86% 상승.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5.56% 상승. 그래서 업비트 관련 섹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찌라시나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나가 경고가 걸리거나 하나가 거래 정지되면은 돌아가면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은 잠을 어떻게 자나요? 저는 그냥 심심해서 10,000원만 넣고 코인을 해봤는데 정말 웃긴 게 말이죠. 코인 같은 경우엔 기본 5,000원 이상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00원을 넣고 코인을 사려고 하니까 코인 구입은 5,000원부터 되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5,000원은 구매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넣은 다음에 코인을 한번 사봤는데, 아니 여러분, 코인이 사자마자 바로 지옥을 가던데요. 마이너스 7%에서 떨어지는데 진짜 지구 끝까지 떨어지더군요. 이게 LBY 크레딧이라는 코인이고, 이게 뭐야? 아니 300불짜리가 하루 만에 600을 넘고, 그러면은 상승률이 100%고, 또 제가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저는 빠져나왔어요. 근데 지금 500에 팔고 나왔는데 현재 가격이 401. 이거 욕심부리면 바로 가겠던데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387원을 벌었는데 이건 번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체 수수료. 이체 수수료가 얼마냐면은 1,000원입니다. 출금 수수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시작부터 10,000원을 넣고 시작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를 때려맞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으로 10%를 벌어봤자 본전이란 말이에요. 본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빠져나오고 이제 비트코인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하고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이때 했습니다. 이때 1534원 5번 싸워서 5번 다 이겼는데, 이제
그냥 길게 보자. 짧게 2%씩 치는 게 아니라 코인을 한 10%만 먹고 수수료만 벌고 나가자. 이러려고 했다가 네, 그냥 쳐 물렸습니다. 쳐 물려가지고 물타기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돈이 2만 원을 넣었죠. 2만 원을 넣고 이제 평단만 좀 와라. 매수가만 오면은 이제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나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마이너스 10%를 넘게 찍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죽을 때까지 내려요. 이게 코인이. 아니 심심풀이로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나 날린 거야. 이게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 장치가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 하한가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막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내리면은 밑에서 3분 단기과열 VI가 걸리고 그러는데 저건 진짜 24시간 하니까 어디까지 내리냐 어디까지 오르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무섭네요. 아니 코인을 이걸 몇 번 해보니까 감이 와가지고 이거 돈 좀 크게 해볼까? 이거 코인에서 10% 먹으면은 주식에서 10% 먹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조금 우쭐했는데 여기서 돈 더 넣었으면은 진짜 지옥 같겠네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코인을 조금씩 잘라서 빨리 먹고 나오는 식으로 했었으면은 저렇게 물리지 않았을 텐데 수수료만큼 벌자, 10%를 먹자, 3%를 먹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물려서 구조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24시간 운영되니까 진짜 사람이 정신이 없고 큰 돈을 넣었으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나왔고 오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될 텐데 자, 보시면은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91만 6천 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한번 또 52주 신고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또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혹은 다우도 지난주에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다른 나라의 상승분을 반영받으러 가기 때문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봉선화처럼 빨갛게 불타오르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경기 부양책 통과 소식도 들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안 들거든요. 물론 또 오늘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악재 뉴스보다는 저렇게 고용지표라던가 좋은 경제지표밖에 없습니다. 악재 뉴스가 뭐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뉴스라던가 히토류 보복 뉴스라던가 이런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면서 장중에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뉴스가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게 중국이 지금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뉴스도 나오기 힘들겠죠.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라던가 또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4월 6일 날 발표를 하느냐 4월 7일 날 발표를 하느냐 삼성전자 측에서 제대로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내일 나올지 내일 모레 나올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장이 시작하기 전이라던가 장 시작하자마자 보통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니까 꼭 체크하시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듯이 오늘 LG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였고 로봇 테마주를 비롯한 장 초반에 올랐던 테마주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LG에서 신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관련주들이 또 한번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잘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LG전자 자체는 또 마그나 이슈, 애플카 이슈가 아닌 이상은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창투사와 투자회사들의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업비트, 두나무 관련주들이 투자 경고를 받아도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매일 뉴스가 나오고 종목들이 연일 순환매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3일간 단일가 매매에 걸려도 하나투자증권처럼 또 계속되는 급등이 이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 경고를 받기 전에는 약간의 급락이 나오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들은 투자 경고를 받는다고 해도 이런 종목들은 잘 한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아,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 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